이게 뭐야? 하극상도 아니고 국기문란도 아니고 국기혼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문체부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문체부는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관례적으로 모든 정부가 했으니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모든 관례적으로 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임기를 다 맞춰야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관리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이번에 탄핵된 대통령은 제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된 대통령이잖아요. 예. 근데 탄핵한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백서인가요, 이거? 백서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문체부가 정신이 없는 거죠. 문체부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문체부는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5억이나 이게 5억 들었어요. 책 만드는데 5억이라는 국가 예산을 들어서 탄핵당한 대통령, 제대로 업무를 못해서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당한 대통령에게 대통령 관련된 국정 운영 수행에 그것도 국정 과제를 85%나 완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백서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냐? 또 백서라고 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저희는 과가 없어요. 전부 잘했다고 자기들 국정 과제 85% 완수하고 뭐 지금까지 실수한 것도 별로 없고 전체적으로 잘한 정부다라고 하는 내용을 쓴 것들을 국가 예산 5억 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것도 이 정부 하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 할 수 없는 부분이요. 문체부가 물론 청와대하고 좀 목소리가 다른데 청와대는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고 문체부는 청와대 보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청와대 보고했다면 청와대가 왜 이걸 허용했는지도 의문이고요. 만약 문체부가 청와대 보고하지 않고 했다고 하면 현 정부가 제대로 공직기강을 확립하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체부 입장을 보게 되면 설마 문체부에서 사실은 이 정권 초기에 날이 서 있는 이 권력의 정권 초기에 이런 것들을 보고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상식적인 어떤 생각을 해보면 보고를 했을 것이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체부의 해명을 보게 되면 워딩 자체가 이렇습니다. 발간 전 청와대에도 이미 내용을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간 날짜를 보게 되면 5월 초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청와대가 이 선거일이 5월 9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5월 10일 날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어느 시기에 보고가 되었겠느냐. 그러니까 발간일이 5월 초라고 한다면 사실상 청와대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 언제 보고를 했냐. 만약 발간일 전에 보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청와대,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말하는 그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당선되기 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닌 그 이전 청와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사실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최 교수님, 예를 들어서, 자, 발간 전 청와대 보고했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프로세스라고 하고,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저는, 한강욱 비서실장과 그때 당시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이 공익자로서 그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탄핵이 됐거든요. 네. 그럼 탄핵 이후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후임 대통령에게 넘겨놔야죠. 그렇죠. 탄핵된 그분들도 탄핵된 대통령이 부역자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탄핵됐는데 자기가 자기를 평가를 해요. 자, 그리고 5월 초에 문체부에서는 발간하겠다 보고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발간은 그 이후에 나와서 5월 10일 이후에 나왔으면 자, 이때는 그때 전임 대통령의 절차 과정 속에서 발간될 수밖에 없었으나 과연 이것이 배포되는 것이 맞습니까? 배포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협의해야죠. 그리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보고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바뀌었고 문체부의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인 청와대도 다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말 배포가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고 보고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김남국 변호사가 문제를 지적했듯이 만약에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보고를 한 걸 가지고 청와대 보고했다 얘기하면 문체부 직원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청와대 보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전임 정권이 있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보고하고 당연히 그쪽에서는 잘했다고 칭찬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으라고 얘기할 거고. 이건 마치 그 역사를 뒤집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국정농단을 했는지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아니 백서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기록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더 화가 나요. 8월 10일 날 무슨 부에서 네. 총독부에다가 일제 36년 중에 이완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발간서를 이완용 평가 발간서 발간하겠다는 계획을 내요. 그거 알았다. 우리 지금 그 친일 괴뢰 정권이니까. 네. 15일이 지난 다음에 이완용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잘한 게 85%.
이런 거 8월 15일 지난 다음에 이한영 평가서를 배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더 화가 나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치적을 홍보하는 방안으로 국가에서는 5억을 갖다 썼다면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좌절감과 분노를 일으켰던 대통령, 예. 전직 대통령이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도 안 하고 자기의 잘한 점들을 뭐 과장도 비슷하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해서 세금 5억을 썼다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이게. 그걸 문체부가 그런 국민적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체부가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국기문란이 아니라 뭐죠? 성적 조작이죠. 성적 조작이? 네. 아니, 그리고 이게 5억은 저는 어제 그저께 그 자주포, K9 자주포 희생자인데, 중3에서 이제 한 1개부 특진해갖고 상사됐잖아요. 네. 그 아들이 18개월이래요. 그럼 앞으로 그거 어떻게 크죠? 이 5억 있으면 그런 그 희생자들 그 성금으로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돈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나요? 뭐 돈도 문제고 이게 이제 관행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역사서를 편찬할 때도 사초를 일단 만들어 둔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당대에 자기 자신의 그 왕도 사초에 대해서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들도 못 보고 손자 때 돼가지고 그 사초를 바탕으로 해서 이 역사서를 그렇게 만드는데 분명한 팩트예요? 네. 혼자만 하니까 우리가 반박을 못 하겠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패턴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를테면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이 아버지 태종에 대해서 예. 사초가 궁금하잖아요. 예. 좀 보자. 근데 신하들이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만 보자. 근데 안 된다. 그럼 그럼 보자. 그럼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봐도 되냐? 그럼 저희 목을 치고 보십시오. 목을 치고 보십시오. 네, 그렇게 이제 막아서 어떤 역사서의 매뉴얼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건 전임 정부에서도 부처의 배포까지 되는 것을 그 정부 안에서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정부도 그렇고 본인들의 자화자찬만 실었던 게 백서로 남아있을 테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백서 작업을 정리해두는 것은 그 해당 정부에서 할 수 있겠지만 배포까지 가는 과정, 그 편집과 되는 과정,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반론과 이런 것까지 돼야지 그 다음 정부가 참고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백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매뉴얼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김남국 변호사님 시점을 얘기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누가 어느 정부 때 이게 대선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따져서 누가 이것을 문체부의 그 보고를 받고 이렇게 컨펌을 해줬는지 그런 것들은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밝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사를 해갖고 발간을 강행했던 사람, 그 다음에 배포하겠다는 사람, 이거는 징계를 하든지 처벌해야 될 문제고요. 현재 3,000부인가요? 그 관공서에 3,000부가 배포된 걸 다 회수해야죠, 일단은. 전부 다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회수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현재 회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배포가 되어 있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에 이런 책들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책을 보는 것만으로 사실은 교양에 반하는 거고 정서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심각한 어떤 정서적으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것들을 빨리 회수하는 게 필요하고 다 사실상 회수해갖고 서울시청 앞에서 불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불태우는 분서갱유가 아니라 문서갱유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불태운다라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조금 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 말씀이 과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네. 이게 악의적인 왜곡인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 종군 위안부는 강제 동원된 적이 없고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진해서 전쟁터로 나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회수해갖고 어디다 놔둘 거예요? 불태울 거예요? 놔둘 거예요?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불태울 거예요? 놔둘 거예요? 아니요, 폐기 처분을 해야죠. 예, 폐기 처분한다는 게 불태울 거예요? 놔둘 거예요? 네, 불태우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냥 무슨. 그러면, 그거만큼 나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관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실상 배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이제 이게 관례라는 이름으로 그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체부에서는 이게 뭐 관례라는 이름으로 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찾아내야 되겠죠. 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치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 최 교수님이 올 건데. 최 교수님이요? 예, 왜냐하면 법적으로 얘기를 해갖고 이 직원을 찾아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찾아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처벌해야죠, 이거는. 경위를 물어야죠, 일단. 처벌하기 전에. 네. 어떻게 되냐, 이게. 네, 맞습니다. 예. 최 교수님. 예. 내용이 웃겨요. 이게 웃기는 것보다 화가 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일 위안부 합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지금. 돈 10억 원 받고 그냥 합의해 준 거 아니에요? 예. 일본한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을 또 한 번 후벼 파는 그런 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뇌에서 결단해서 했던 일이 결국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2번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걸 다시 재협상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국민 대다수는 받아들일 수 협상이 없다. 아니라 당시도 협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각자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지금 TF 만들어져 가지고요. 예. 외교부 직원들 TF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 외교부 직원들이 제대로 문서도 잘 안 준대요. 아니 법원에서 예. 과정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냈는데 외교부에서 항소했잖아요. 예. 그걸 공개 안 한다고. 그럼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면 항소하지 말고 다 공개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랬다고 생각. 지금 TF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돼요. 이거는요, 윤 전 외교부 장관 있잖아요. 예. 그 사람, 또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박근혜 전 대통령 책 입는 사람들 다 책임을 물어야 윤 누구예요? 윤병세죠, 윤병세. 아, 윤병세? 네. 이름이 세가 들어가죠. 바지 기장 고치러 간 사람이? 그러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세월호 사건도 그래요. 예. 세월호 사건에 뭐라고 했냐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헬기를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등 표준 운영 절차를 확립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세월호 가족들한테 이 책 갖다 줘야 돼. 아니, 헬기 띄워가지고 제대로 구조도 안 하고 청와대 보고한다고 시간 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 헬기가 갔으면 바로 구조를 하는지 아니면 바로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방송 나라 그 위에 계속 빙빙 돌다가 청와대에 지금 몇 명 사람 이거 보고하느라고 제대로 구조도 못 해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이 죽어갔는데 이걸 지금 표준 운영 절차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국민들에게 이 분노를 불러일으킨 이런 사건을 참사를 본인이 마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계기로 삼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7시간 사건도 그래요. 7시간 지금 국민이 의혹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거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딱 한 줄 썼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나머지는 예. 다 생략. 이런 건 다 생략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이런 예. 아무 말 대잔치 아니겠습니까? 아니 며칠 전인지 뭐 시간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강연 프로그램들이 인기 아니에요? 예.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무심코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국종 교수가 나와요. 이국종 교수가 처음 공개한다 그러면서 세월호 때 예. 긴급하게 현장에 날아갔더니 우리 대한민국 구조 헬기들이 다 앉아 있는 거 보고 울먹거리면서 대한민국 헬기가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데 헬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가 동원됐는데 표준 운영 절차를 만들었대요. 그 헬기에 그냥 앉아 있어라 사고가 앉아 있어라 나면. 그런 건가 봐요. 예. 근데 이거를 여기다 백서에 써가지고 이런 국민을 분노케 만드는 내용이 들어있는 백서를 세금 예. 5억이나 들여서 만들고 배포하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이 과연 맞냐? 그것도 현 정부 하에서 그렇게 해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예. 점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재열 기자님, 네. 최근에 바르셀로나에서 프랑스 클럽 프로팀으로 이적한 네이마르. 네. 이적료가 얼마였었죠? 아유. 모르는 거. 남이 버는 돈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2천억이 좀 넘었거든요. 예. 근데 위안부 합의하면서 100억을 주고 근데 땡치려고요. 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좀 역발상을 해봤는데 이거는 문서갱유할 일이 아니라 예. 오히려 다시 5억을 들여서 개정 증보판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거 잘못 태우면 누가 이렇게 짱박아 놨다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방송 용어 좀 희귀본이 쓰세요. 돼서. 짱박아놓은 게 뭡니까? 무슨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예. 무슨 짤짤이합니까? 그래서 차제에 예. 이 지금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의 바른 국민들이 평가를 좀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예. 탄핵이 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까지 나오고 그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부분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하고 이 내용을 청와대 비서실에서 기획을 한 다음에 해당 부처 자료를 받아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부처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 너희들이 개정정부판을 너희들이 써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판을 저는 차라리 그렇게 만들어서 되돌리는 게 더 맞지 않나 의미 싶습니다. 있네요. 예. 예를 들었고 그 1475일인가 75일간의 기록을 경제는 매년 몇 프로 성장을 하였으며 부채는 얼마나 늘었으며 실업률은 얼마였으며 그리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면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단절되었으며 이런 기록을 다 남겨야죠. 그렇죠.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246명의 찬성으로 국회 탄핵이 가결돼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네. 3월 10일 역사상 두 번째로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됐다만 임시정부에서 두 번째로 탄핵되는 대통령이 되었다. 탄핵 사유는 이러저러하고 재판을 받고 10월 17일 1차 구속 만료 기간까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무기징역이 아직 안 나왔죠. 예, 이런 형을 받다 이거 제대로 된 평가를 이제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후대에 남겨놔야 돼요. 이런 예. 대통령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이 다시는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후대 우리 후손들이 100년 지난 다음에 예. 이거 가짜 역사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있을 수가 있죠? 아, 그렇게. 예. 너무 깜짝 놀랐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정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시간 지나서 백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신뢰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문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백서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었다고 하는 백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되고 왜곡되고 편향적으로 기술돼 있다고 하면 이건 정부의 창피함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진짜 말씀하신 거 50년, 100년 뒤에 누군가가 연구 자료로 이걸 쓰려고 해서 이걸 보고 이게 사실인 걸로 인식하면 어떡합니까? 그럼요. 바로 잡아야죠, 이거는. 고재열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변호사님, 우리는 그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들은 80년 8월 5월 광주 항쟁을 아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보니 그때 당시에 무슨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몰라요. 네. 이번에 이제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옴으로 인해서 정말 저렇게 극악무도한 일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있었나라고 하고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기록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저도 5.18 세대가 아닙니다. 예. 5.18이라고 그러지 말고 광주 예, 항쟁이라고 그러죠. 광주 항쟁 세대가 아닌데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그 5.18 비디오, 그러니까 그 폭력 그 군대가 진압하는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그 영상을 친구들과 이제 이불을 둘러쓰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영상 친구들과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다른 걸 보는데. 예, 그때 영상을 보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때 정말 몇 학년이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예,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집에 이제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은 아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목도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만약 직접 그때 이런 어떤 사실, 뭐 탄핵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후대에서는 이 사실에 대한 어떤 진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영상 자료라든가 그럼요. 뉴스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예컨대 뭐 보수적인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가 철학에 의해서 뭐 확증 편향이라고 할까요? 보고 싶은 자료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오늘과 같은 이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백서를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정책 백서를 다시 이제 관공서에 이렇게 배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회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3,000부가 회수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회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진짜 한 권까지 그 부수 한 권까지를 회수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정말 책임을 물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돼요. 판단을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공무원에 대한 책임까지도 확실하게 묻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작성자 관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성자를 다 찾아내야죠. 찾아내서 다시 써봐라.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써봐라. 원고료는 그때 받은 것으로 퉁치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석을 달아야 됩니다. 이 한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위안부 직접 활동 단체 정대협이나 그런 나눔의 집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을 달고 세월호 대처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세월호 유가족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주석을 달고. 아니, 증보판 아주 좀 재밌는 생각이 드는데, 네. 증보판을 그 예산을 2배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써놓은 기록이 있잖아요. 예. 자, 이렇게 탄핵 이전의 정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으나, 실제 역사적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럼 2개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생각 바뀌셨네요. 문서갱유에서 증거판을. 아니, 일단 불태우고 다. 원고는 살아있잖아요. 원고 살아있으니까 원고를 가갖고 문서갱유를 먼저 하고. 끝까지. 근데 이 세월호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 7시간의 기록 갖고 3년을 우리가 눈물을 흘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건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정작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일지. 이 기록이 나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아니, 방문했죠. 네. 방문했죠. 그걸 끝. 뭘 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참사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우리 사회에 어떠한 충격을 주었으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으며, 이렇게 들었던 촛불이 그 이후에 3년이 지나서 촛불혁명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어졌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백서라고 한다라고 하면 백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 현황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세대가 이것을 봤을 때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라라고 하는 게 백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때 그렇다고 기록을 한다면 보고. 당시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에 이 대응을 했을 때 잘못된 것들을 사실상 깨끗하게 정말 사실대로 솔직하게 기록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2014년 4월 16일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사실만 기록을 하고 몇 시에 방문했다라든가 세월호 이 대책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무엇을 대통령이 했다든지. 7시간 세월호 행적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또는 오후 2시 반부터 본인의 어떤 전속 미용사를 불러갖고 올림머리했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전혀 기록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라든가 국가적인 어떤 논란이라든가 의혹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정책백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책백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왜곡과 은폐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적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비유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적폐청산이라는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누가 뒤에서 열심히 닦아놓는데 열심히 지금 적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충격이 지금 국민들이 큰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합심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새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하나하나 사회 곳곳에 적폐를 청산하자 하고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그것도 공무원들이 새로운 적폐를 거기다가 이렇게 쌓고 껌을 붙이고 있는 그 모습을 목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것도 하나 넣어야 돼요. 그 시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타락한 것을 밝혀내기 위해 정봉주가 품격 시대를 시작했고 광화문에서 실황 중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나가서 현지에서 직접 방송을 통해서 현장 공개 생방송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점들을 다 밝혀냈다. 예. 이렇게 딱 기록을 해야죠. 영상백서가 되겠네요. 그리고 게스트들. 네, 게스트로 최진봉 교수도 나왔다. 출연자들의 출연료를 대폭 인상하였다.
그건 사장님이 인사한 거예요. 제가 인사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전체 8건은 진짜 칭찬일색. 85% 국정과제 수행. 그러나 막상 보니까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년 전, 97년도 IMF 구제금융 당시에 공적 자금이 투입됐는데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공적 자금 상환이 당초 계획보다 12조 원이나 모자랐다? 그렇죠. 이것이 후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건 내용도 없어요. 이 내용은 또 뭐죠? 이 내용을 한번 좀 짚어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는 예. 4조 2천억 원을 상환을 했고요. 예. 이명박 정부 때 2조 9천억 원.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12조 6천억 원을 갚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환한 비율이 예. 훨씬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환 못한 비율이나 상환 못한 비율이 노무현 정부 때 4조 2천억 원이었고요. 예. 이명박 정부 때 2조 9천억 원이었는데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렇죠. 정부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당초 상환 못한 게. 16조 7천억 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지만 12조 6천억 원을 갚지 못한 거죠. 그럼 결국은 갚은 게 뭐 한 4조 정도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못 갚은 비율로 하면 이게 제일 높은 거죠. 정부를 넘어가면서 갚아야 할 비용들은 예. 대체 경제 성장률, 그다음 국가 예산 이런 등등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노무현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3배를 못 갚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명박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6배를 못 갚은 못 거예요. 갚은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임 정부에서 못했던 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떠안게 된 거잖아요, 예. 결국은. 그럼 부담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지금 복지 정책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복지 정책도 별로 안 하고 어디다 돈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담배값만 털었죠. 그러니까요. 담배값 털어서 하고 뭐 이게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또 제대로 예산도 제대로 집행도 못 하고 그다음에 절감을 해서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도 만들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거는 발생한다 볼 수 있겠죠. 받아야 될 돈을 12조 6천억 원이나 받지 않은 거잖아요. 기업으로부터. 예, 받지 못했는지 받지 않은 건지 예. 그걸 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유예해 준 것은 유예해 준 거죠. 특혜를 준 거잖아요. 예. 예, 그게 이 적은 돈이 아니고 뭐 이자만 따져도 엄청난 금액인데 그것을 유예해 줬을 때는 왜 그랬는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예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우리 국가 예산이 이제 할 일은 많은데 국가 예산을 지금 잘 살림살이를 잘해야 되거든요. 야당에서 이제 벌써부터 장밋빛 그 그림만 그려놓고 파산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증세 논의도 해야 되고 느닷없이 유예 얘기가 나오니까 종교인 과세 유예.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요. 사실상 이제 공적 자금을 유예하는 문제,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상환하는 어떤 그런 문제는 기업들이 상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는 사실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뭐 경제적인 어떤 것이 상황과 굉장히 중요하게 맞닿아 있는데요. 예. 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공적 자금의 상환이나 이런 것들을 유예해 주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명박 정부 때는 많이 상환율이 오히려 회수했어요. 더 예. 많이 회수가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환율이 훨씬 매우 안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뭐 그냥 단적으로 평가를 하자라고 보이면 아예 상환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낼 의지가 없었던 거죠. 아예 그냥 지금 이걸 단적으로 봤을 때는 상환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외적인 어떤 그런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굳이 어떤 그런 필요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박근혜 정부가 공적 자금과 관련해서 어떠한 어떤 뚜렷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국가 운영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지난 정부와 관련해서 상한 부진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기업들한테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딱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자 공적 자금 상환해갖고 국가 예산을 좀 튼튼하게 해서 복지 예산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공적 자금 상환은 천천히 하시고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돈 좀 많이 내세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돈을 뜯어내는 데는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였습니까? 맞습니다. 정작 공적 자금 상환하는데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였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공적 상환하는 데는 관심 없고 최순실 정유라 도와주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몰래 만나가지고 기업인들 거기다가 협박 비슷하게 해서 돈 뜯어내고 독일로 돈 보내라고 하고 그런 일에는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이 공적 자금 회수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오로지 최순실 정유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국가 운영이나 국민을 위해서 뭘 하기보다는 그럼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제. 그런가요? 네. 화가 납니다. 어쨌든 화가 나죠. 근데 자,
그래서 그런지 홍준표 이게 뭐 연관이 안 되는 건데 막 작가들이 뭐 연관을 시켜놨고 이게 연관이 잘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출당 평가하는 게 논리를. 허무맹랑한 평가를 했다. 돈도 못 갚았다. 예. 근데 왜 홍준표는 느닷없이 또 출당 얘기를 하냐. 이게 연결이 돼요? 아니 근데 이 타이밍은 좋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좋았는데 작가들이 한 걸 무심코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사실 아니 홍준표 대표가 갑툭튀로 예.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출당 이슈를 키우고 갑툭튀는 있는데 뭐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갑툭튀.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침 이 정책 백서가 계기가 돼서 다시 열받네 국민들한테 그렇게 되면은 출당 얘기가 더 회자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출당 얘기를 했을 때 친박 계열에서 약간 좀 무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그리고 어차피 홍준표 당신도 그리 인기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이슈가 별로 회자도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묻힐 수 있었는데 마침 이런 정책 백서나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재판에서나 이런 행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구에 회자되면서 예. 출당 얘기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홍 대표도 좀 독특해요.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키는 게. 근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신 거죠. 아니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사람의 도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또 재밌어요. 그리고 그 아주 최근에는 무능했던 박정권 후yan들 무슨 소용이 있냐. 뒤에 숨어서 수긍하지 말고 당당하게 커밍아웃해서 박근혜 탈당 공론화하자. 하하, 그러니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박근혜 갖고 노는 정치적 패류나 바른정당 꼬셔보려는 게 뻔히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조원진, 홍준표, 자기 살 길을 위해 말 바꾸는 X. 네. 여러 가지 이제 노림수가 있다라고. 예,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홍준표 체제를 조금 공고화하려는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친박 세력이 아직도 여전히 의원들이 꽤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어떤 지방 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체제를 조금 공공히 하기 위해서는 친박을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보수는 결국에는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친박이 없어져야지. 이 친박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출당이 돼야지 통합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당 조치부터 뭐 친박을 당장 이렇게 제거하고 어떻게 되면 이거 걸림돌을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해야지 통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하에 지금 이렇게 출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꼼수라는 얘기가 또 들려요. 10월 17일 날 그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자연 출당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수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유리할 때는 이것도 썼다가 버렸다가 썼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주관이나 가치관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케팅을 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또 보세요. 이회창 전 총재가 자서전 냈는데 자서전에 보면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있다고 얘기해요. 보수는 미워하지 말고 박근혜만 미워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백서 지금 3,000부가 뿌려졌다고 하는데 당장 회수해서 누가 이것을 배포했는지 누가 이것을 추진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 대한 잘못된 기록을 하는 것은 과거만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한 점들을 뭐 과장도 비슷하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해서 세금 5억을 썼다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이게. 그걸 문체부가 그런 국민들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체부가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국기문란이 아니라 뭐죠? 성적 조작이죠. 성적 조작이? 네. 아니 그리고 이게 5억은 저는 어제 그저께 그 자주포 K9 자주포 희생자인데 중3에서 이제 한 1개부 특진해갖고 상사됐잖아요. 그 아들이 18, 18개월이래요.
그럼 앞으로 그 어떻게 크죠? 이 5억 있으면 그런 그 희생자들 그 성금으로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돈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나요? 뭐 돈도 문제고 이게 이제 관행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역사서를 편찬할 때도 사초를 일단 만들어 둔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당대에 자기 자신의 그 왕도 사초에 대해서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들도 못 보고 손자 때 돼가지고 그 사초를 바탕으로 해서 이 역사서를 그렇게 만드는데 분명한 팩트예요? 네. 혼자만 하니까 우리가 반박을 못 하겠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패턴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를테면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이 아버지 태종에 대해서 예. 사초가 궁금하잖아요. 예. 좀 보자. 근데 신하들이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만 보자. 근데 안 된다. 그럼 보자. 그럼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봐도 되냐? 그럼 저희 목을 치고 보시오. 목을 치고 보십시오. 네, 그렇게 이제 막아서 어떤 역사서의 매뉴얼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건 전임 정부에서도 부처의 배포까지 되는 것을 그 정부 안에서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정부도 그렇고 본인들의 자화자찬만 실었던 게 백서로 남아있을 테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백서 작업을 정리해두는 것은 그 해당 정부에서 할 수 있겠지만 배포까지 가는 과정, 그 편집과 되는 과정,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반론과 이런 것까지 돼야지 그 다음 정부가 참고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백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매뉴얼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김남국 변호사님 시점을 얘기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누가 어느 정부 때 이게 대선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따져서 누가 이것을 문체부의 그 보고를 받고 이렇게 컨펌을 해줬는지 그런 것들은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밝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사를 해갖고 발간을 강행했던 사람, 그 다음에 배포하겠다는 사람, 이거는 징계를 하든지 처벌해야 될 문제고요. 현재 3,000부인가요? 그 관공서에 3,000부가 배포된 걸 다 회수해야죠, 일단은. 전부 다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회수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현재 회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배포가 되어 있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에 이런 책들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책을 보는 것만으로 사실은 교양에 반하는 거고 정서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심각한 어떤 정서적으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것들을 빨리 회수하는 게 필요하고 다 사실상 회수해갖고 서울시청 앞에서 불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불태우는 분서갱유가 아니라 문서갱유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불태운다라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조금 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 말씀이 과하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네. 이게 악의적인 왜곡인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 종군 위안부는 강제 동원된 적이 없고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진해서 전쟁터로 나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회수해갖고 어디다 놔둘 거예요? 불태울 거예요? 놔둘 거예요?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불태울 거예요? 놔둘 거예요? 아니요, 폐기 처분을 해야죠. 예, 폐기 처분 안 되는 게 불태울 거예요? 놔둘 거예요? 네, 불태우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냥 무섭게. 그러면 그거만큼 나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관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실상 배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이제 이게 관례라는 이름으로 그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체부에서는 이게 관례라는 이름으로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찾아내야 되겠죠. 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치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 최 교수님이 올 건데. 최 교수님이요? 예, 왜냐하면 법적으로 얘기를 해갖고 이 직원을 찾아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찾아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처벌해야죠, 이거는. 경위를 물어야죠, 일단. 처벌하기 전에. 네. 어떻게 되냐, 이게. 네, 맞습니다. 예. 최 교수님. 예. 내용이 웃겨요? 이게 웃기는 것보다 화가 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일 위안부 합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일지, 이 기록이 나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방문했죠. 네. 방문했죠. 그걸 끝. 뭘 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참사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우리 사회에 어떠한 충격을 주었으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으며 이렇게 들었던 촛불이 그 이후에 3년이 지나서 촛불혁명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어졌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백서라고 한다라고 하면 백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 현황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세대가 이것을 봤을 때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라라고 하는 게 백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때 그렇다고 기록을 한다면 보고. 당시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에 이 대응을 했을 때 잘못된 것들을 사실상 깨끗하게 정말 사실대로 솔직하게 기록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2014년 4월 16일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사실만 기록을 하고 몇 시에 방문했다라든가 세월호 이 대책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무엇을 대통령이 했다든지. 7시간 세월호 행적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또는 뭐 오후 2시 반부터 뭐 본인의 어떤 전속 미용사를 불러갖고 올림머리 했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전혀 기록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반성이라든가 국가적인 어떤 논란이라든가 의혹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정책백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책백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왜곡과 은폐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역사적인 적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비유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적폐청산이라는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누가 뒤에서 열심히 닦아놓는데 열심히 지금 적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충격이 지금 국민들이 큰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합심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새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하나하나 사회 곳곳에 적폐를 청산하자 하고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그것도 공무원들이 새로운 적폐를 거기다가 이렇게 쌓고 껌을 붙이고 있는 그 모습을 목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것도 하나 넣어야 돼요. 그 시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타락한 것을 밝혀내기 위해 정봉주가 품격 시대를 시작했고 광화문에서 실황 중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나가서 현지에서 직접 방송을 통해서 현장 공개 생방송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점들을 다 밝혀냈다. 예. 이렇게 딱 기록을 해야죠. 영상백서가 되겠네요. 그리고 게스트들 네, 게스트로 최진봉 교수도 나왔다. 출연자들의 출연료를 대폭 인상하였다. 그건 사장님이 인상한 거예요. 제가 인상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전체 8건을 진짜 칭찬일색. 85% 국정과제 수행. 그러나 막상 보니까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년 전 97년도 IMF 구제금융 당시에 공적 자금이 투입됐는데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공적 자금 상한이 당초 계획보다 12조 원이나 모자랐다? 그렇죠. 이것이 후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건 내용도 없어요. 이 내용은 또 뭐죠? 이 내용을 한번 좀 짚어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는 예. 4조 2천억 원을 상환을 했고요. 예. 이명박 정부 때 2조 9천억 원.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12조 6천억 원을 갚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환한 비율이 예. 훨씬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환 못한 비율이 노무현 정부 때 4조 2천억 원이었고요. 예. 이명박 정부 때 2조 9천억 원이었는데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정부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당초 상환 못한 게. 16조 7천억 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지만 12조 6천억 원을 갚지 못한 거죠. 그럼 결국은 갚은 게 뭐 한 4조 정도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못 갚은 비율로 하면 이게 제일 높은 거죠. 정부를 넘어가면서 갚아야 할 비용들은 예. 대체 경제 성장률, 그다음 국가 예산 이런 등등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노무현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3배를 못 갚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명박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6배를 못 갚은 거예요. 갚은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임 정부에서 못했던 걸 이제 문재인 정부가 떠안게 된 거잖아요, 예. 결국은. 그럼 부담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지금 복지 정책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복지 정책도 별로 안 하고 어디다 돈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담배값만 털었죠. 그러니까요. 담배값 털어서 하고 뭐 이게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또 제대로 예산도 제대로 집행도 못 하고 그다음에 절감을 해서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도 만들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거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받아야 될 돈을 12조 6천억 원이나 받지 않은 거잖아요. 기업으로부터. 예, 받지 못했는지 받지 않은 건지 예. 그걸 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유예해 준 것은 유예해 준 거죠. 특혜를 준 거잖아요. 예. 예, 그게
이 적은 돈이 아니고 뭐 이자만 따져도 엄청난 금액인데 그것을 유예해줬을 때는 왜 그랬는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해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우리 국가 예산이 이제 그래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지금. 돈 10억 원 받고 그냥 합의해 준 거 아니에요? 네. 일본한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우리 유한부 할머니들의 가슴을 또 한 번 후벼 파는 그런 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뇌에서 결단해서 했던 일이 결국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2번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걸 다시 재협상하자고 좀 주장하고 있는 거고, 국민 대다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재협상이 아니라 당시도 협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각자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지금 TF 만들어져 가지고요. 예. 외교부 직원들 TF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 외교부 직원들이 제대로 문서도 잘 안 준대요. 아니 법원에서 예. 과정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냈는데 외교부에서 항소했잖아요. 예. 그걸 공개 안 한다고. 그럼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면 항소하지 말고 다 공개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랬다고 생각. 지금 TF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돼요. 이거는요, 윤 전 그 외교부 장관 있잖아요. 예. 그 사람, 또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 있는 사람들 다 책임을 윤 물는다. 누구예요? 윤병세죠, 윤병세. 아, 윤병세? 네, 이름이 세가 들어가죠. 바지 기장 고치러 간 사람이? 그러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세월호 사건도 그래요. 예. 세월호 사건에 뭐라고 했냐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헬기를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등 표준 운영 절차를 확립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이거 소리입니까? 세월호 가족들한테 이거 이 책 갖다 줘야 돼. 아니, 헬기 띄워가지고 제대로 구조도 안 하고 청와대 보고한다고 시간 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 헬기가 갔으면 바로 구조를 하는지 아니면 바로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방송을. 방송 나누나 그 위에 계속 빙빙 돌다가 청와대에 지금 몇 명 사람 이거 보고하느라고 제대로 구조도 못 해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이 죽어갔는데 이걸 지금 표준 운영 절차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국민들에게 이 분노를 불러일으킨 이런 사건을 참사를 본인이 마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계기로 삼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7시간 사건도 그래요. 7시간 지금 국민이 의혹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거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딱 한 줄 썼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나머지는 예. 다 생략. 이런 건 다 생략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이런 예. 아무 말 대잔치 아니겠습니까? 아니 며칠 전인지 뭐 시간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강연 프로그램들이 인기 아니에요? 예.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무심코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국종 교수가 나와요. 이국종 교수가 처음 공개한다 그러면서 세월호 때 예. 긴급하게 현장에 날아갔더니 우리 대한민국 구조 헬기들이 다 앉아 있는 거 보고 울먹거리면서 대한민국 헬기가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데 헬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가 동원됐는데 표준 운영 절차를 만들었대요. 그 헬기 그냥 앉아 있어라 사고가 앉아 있어 나면. 그런 건가 봐요. 예. 근데 이거를 여기다 백서에 써가지고 이런 국민을 분노케 만드는 내용이 들어있는 백서를 세금 예. 5억이나 들여서 만들고 배포하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이 과연 맞냐? 그것도 현 정부 하에서 그렇게 해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예. 점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재열 기자님, 네. 최근에 바르셀로나에서 프랑스 클럽 프로팀으로 이적한 네이마르. 네. 이적료가 얼마였었죠? 아유. 모르는 남이 버는 돈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게 2천억이 좀 넘었거든요. 예. 근데 위안부 합의하면서 100억을 주고 근데 땡치려고요. 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좀 역발상을 해봤는데 이거는 문서갱유할 일이 아니라 예. 오히려 다시 5억을 들여서 계정 증보판을 만들어야 된다. 예. 이거 잘못 태우면 누가 이렇게 짱 박아놨다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방송 용어 좀 희귀본이 쓰세요. 돼서 장 박아놓은 게 뭡니까? 무슨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예. 무슨 짤짤이 합니까? 그래서 차제에 예. 이 지금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의 바른 국민들이 평가를 좀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예. 탄핵이 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까지 나오고 그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부분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하고 이 내용을 청와대 비서실에서 기획을 한 다음에 해당 부처 자료를 받아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부처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 너희들이 개정 증부판을 너희들이 써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판을 저는 차라리 그렇게 만들어서 되돌리는 게 더 맞지 않나 의미 있네요. 싶습니다. 예. 예를 들었고
그 1475일인가 75일간의 기록을 경제는 매년 몇 프로 성장을 하였으며 부채는 얼마나 늘었으며 실업률은 얼마였으며 그리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면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단절되었으며 이런 기록을 다 남겨야죠. 그렇죠.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246명의 찬성으로 국회 탄핵이 가결돼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네. 3월 10일 역사상 두 번째로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됐다만 임시정. 이게 뭐야? 하극상도 아니고 국기문란도 아니고 국기혼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문체부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문체부는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관례적으로 모든 정부가 했으니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모든 관례적으로 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임기를 다 맞춰야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관리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이번에 탄핵된 대통령은 제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된 대통령이잖아요. 예. 근데 탄핵한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백서인가요, 이거? 백서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문체부가 정신이 없는 거죠. 문체부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문체부는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5억이나 이게 5억 들었어요. 책 만드는데 5억이라는 국가 예산을 들어서 탄핵당한 대통령, 제대로 업무를 못해서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당한 대통령에게 대통령 관련된 국정 운영 수행에 그것도 국정 과제를 85%나 완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백서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냐? 또 백서라고 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저희는 과가 없어요. 전부 잘했다고 자기들 국정 과제 85% 완수하고 뭐 지금까지 실수한 것도 별로 없고 전체적으로 잘한 정부다라고 하는 내용을 쓴 것들을 국가 예산 5억 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것도 이 정부 하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문체부가 물론 청와대하고 좀 목소리가 다른데 청와대는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고 문체부는 청와대 보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청와대 보고했다면 청와대가 왜 이걸 허용했는지도 의문이고요. 만약 문체부가 청와대 보고하지 않고 했다고 하면 현 정부가 제대로 공직기강을 확립하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체부 입장을 보게 되면 설마 문체부에서 그 사실은 이 정권 초기에 날이 서 있는 이 권력의 정권 초기에 이런 것들을 보고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상식적인 어떤 생각을 해보면 보고를 했을 것이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체부의 해명을 보게 되면 워딩 자체가 이렇습니다. 발간 전 청와대에도 이미 내용을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간 날짜를 보게 되면 5월 초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청와대가 이 선거일이 5월 9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5월 10일 날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어느 시기에 보고가 되었겠느냐. 그러니까 발간일이 5월 초라고 한다면 사실상 청와대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 언제 보고를 했냐. 만약 발간일 전에 보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청와대,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말하는 그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당선되기 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닌 그 이전 청와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사실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최 교수님 예를 들어서 자 발간 전 청와대 보고했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프로세스라고 하고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저는 한강욱 비서실장과 그때 당시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이 공익자로서 그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탄핵이 됐거든요. 네. 그럼 탄핵 이후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후임 대통령에게 넘겨놔야죠. 그렇죠. 탄핵된 그분들도 탄핵된 대통령이 부역자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탄핵됐는데 자기가 자기를 평가를 해요? 자, 그리고 5월 초에 문체부에서는 발간하겠다 보고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발간은 그 이후에 나와서 5월 10일 이후에 나왔으면 자, 이때는 그때 전임 대통령의 절차 과정 속에서 발간될 수밖에 없었으나 과연 이것이 배포되는 것이 맞습니까? 배포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협의해야죠. 그리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보고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도 바뀌었고 문체부의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인 청와대도 다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말 배포가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고 보고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김남국 변호사가 문제를 지적했듯이 만약에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보고를 한 걸 가지고 청와대 보고했다 얘기하면 문체부 직원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청와대 보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전임 정권이 있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보고하고 당연히 그쪽에서는 잘했다고 칭찬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으라고 얘기할 거고. 이건 마치
그 역사를 뒤집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국정농단을 했는지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아니 백서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기록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더 화가 나요. 8월 10일 날 무슨 부에서 네. 총독부에다가 일제 36년 중에 이완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발간서를 이완용 평가 발간서 발간하겠다는 계획을 내요. 그거 알았다. 우리 지금 그 친일 괴뢰 정권이니까. 네. 15일이 지난 다음에 이완용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잘한 게 85%. 이런 거 8월 15일이 지난 다음에 이완용 평가서를 배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더 화가 나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치적을 홍보하는 방안으로 국가에서는 5억을 갖다 썼다면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좌절감과 분노를 일으켰던 대통령, 예. 전직 대통령이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도 안 하고 정부에서 예. 두 번째로 탄핵 때는 대통령이 되었다. 탄핵 사유는 이러저러하고 재판을 받고 10월 17일 1차 구속 만료 기간까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무기징역이 아직 안 나왔죠. 예, 이런 형을 받다. 이거 제대로 된 평가를 진짜 할 필요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후대에 남겨놔야 돼요. 이런 예. 대통령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이 다시는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후대 우리 후손들이 100년 지난 다음에 예. 이거 가짜 역사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있을 수가 있죠? 아, 그렇게. 예. 너무 깜짝 놀랐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정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시간 지나서 백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신뢰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문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백서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었다고 하는 백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되고 왜곡되고 편향적으로 기술돼 있다고 하면 이건 정부의 창피함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진짜 말씀하신 거 50년, 100년 뒤에 누군가가 연구 자료로 이걸 쓰려고 해서 이걸 보고 이게 사실인 걸로 인식하면 어떡합니까? 그럼요. 바로 잡아야죠, 이거는. 고재열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변호사님, 우리는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들은 80년 8월 5월 광주 항쟁을 아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보니 그때 당시에 무슨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몰라요. 네. 이번에 이제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옴으로 인해서 정말 저렇게 극악무도한 일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있었나라고 하고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기록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저도 5.18 세대가 아닙니다. 예. 5.18이라 그러지 말고 광주항쟁이라고. 광주항쟁 세대가 아닌데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그 5.18 비디오, 그러니까 그 폭력 그 군대가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그 영상을 친구들과 이제 이불을 둘러쓰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영상. 친구들과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다른 걸 보는데. 네, 그때 영상을 보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때 정말. 몇 학년이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예,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집에 이제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은 아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목도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만약 직접 그때 이런 어떤 사실, 탄핵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후대에서는 이 사실에 대한 어떤 진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영상 자료라든가 그럼요. 뉴스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예컨대 보수적인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가 철학에 의해서 확증 편향이라고 할까요? 보고 싶은 자료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오늘과 같은 이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백서를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정책 백서를 다시 이제 관공서에 이렇게 배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회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3,000부가 회수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회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진짜 한 권까지 그 부수 한 권까지를 회수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정말 책임을 물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돼요. 판단을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공무원에 대한 책임까지도 확실하게 묻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작성자 관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성자를 다 찾아내야죠. 찾아내서 다시 써봐라.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써봐라. 원고료는 그때 받은 거 술퉁치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석을 달아야 됩니다. 이 한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위안부 직접 활동 단체 정대협이나 그런 나눔의 집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을 달고 세월호 대처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세월호 유가족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주석을 달고 아니, 증보판 아주 좀 재밌는 생각이 드는데, 네. 증보판을 그 예산을 2배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써놓은 기록이 있잖아요. 예. 자, 이렇게 탄핵 이전의 정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빨간 했으나, 실제 역사적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럼 2개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생각 바뀌셨네. 문서갱유에서 증거판으로. 아니, 일단 불 켜고 다. 원고는 살아있잖아요. 원고는 살아있으니까 원고를 가갖고 문서개혁을 먼저 하고. 끝까지. 근데 이 세월호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 7시간의 기록 갖고 3년을 우리가 눈물을 흘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건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정작 참사당의